네. 어, 브라우저 켜주시고요. 네, 콜앱, 접속해서 준비해 주시고, 자, 일단, 저희가 데이터를 어디서 준비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아무 데나 좋고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그 주택 매매나 전세와 관련된 그런 실거래가를 공개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무료로 자료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용할 게 여기에서 제가 다운로드 받은 그거를 GitHub에 파일이 올라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어디서 다운로드 받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조금만 확대를 할게요. 여러 가지 자료 제공들을 보실 수가, 뭐 이런, 이렇게 통계 그래프 또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인터랙티브 그래프로 되어져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중간 프로젝트 하시면 좋겠죠. 네. 뭐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오피스텔, 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야별로, 실거래가를 공개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자료 제공 바로가기라고 하는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조건별로 자료들을 여러분들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겠다. 여기 그 설명이 있어요. 이거는 그 계약일 기준에서의 실거래가고요. 실제로 거래가 완료가 돼서 올라간 정보는 아니다. 아, 여기 얘가 있지만 7월 달에 계약하고 8월 달에 신고를 했으면 그러니까 실제는 계약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사할 때 잔금 다 치르고 그리고 어,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예, 매매에, 아니, 모르시나? 집을 사본 적인 전세 계약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예. 네. 그러니까 계약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사하는 날 잔금 치르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8월에 신고를 하더라도 그거는 7월 계약분에 반영이 된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고, 예.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계약 일자 기준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올해 1월 자료를 보겠다. 그러면 2020, 작년이군요. 작년 기준으로 보죠. 뭐 작년 7월 한 달 동안을 보겠다. 그러면 2024년 7월 1일부터 그다음에 여기 2025년으로 바뀌었네요. 2024년 7월 31일까지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달 간격으로. 한 달만 해도 아마 자료가 꽤 많을 거예요. 음. 뭐, 원하는 기간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집원으로 할 거냐, 도로명으로 할 거냐, 주소 정보가 있을 거고, 우리나라 전체를 볼 거냐, 아니면 관심 있는 시도만 볼 거냐 선택할 수가 있고요. 보통 제가 다운로드 받은 거는 여기에서 전체를 그냥 다 했어요, 전체를. 이렇게 해서 뭐 엑셀 파일, CSV 파일 두 가지 형식으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파트 매매에 대해서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 전월세도 딱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연립이나 다세대, 뭐 단독, 이렇게 그 원하는 정보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날짜 지정하고 계약국은 뭐 원하는 조건들을 넣어서 엑셀이나 CSV로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우리 판다스에서 엑셀이면 리드 엑셀 하면 되는 거고요. CSV 파일이면 리드 CSV 하면 되겠죠. 그런 데이터 프레임 바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사용할 게 제가 여기서 가지고 온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가지고 온 데이터고요. 뭐 여기는 당연히 뭐 아파트나 그러니까 뭐 주택이나 토지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만 제공을 할 거고요.
이런 사이트 말고 또 그 행안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를 하는 데이터 공공 포털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은 종류의 데이터들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data.go.kr이에요. go.kr 그러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죠. 아, 우리나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는 go.k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ata.go.kr, 여기도 있죠. data.go.kr. 합업은 지우고. 여기서 그 원하는 공공 데이터를 검색해서 찾으실 수 있어요. 뭐 날씨에 관련된 거, 교통에 관련된 거, 뭐 주택에 관련된 거, 뭐 아니면 뭐 취업에 관련된 거, 기업에 관련된 것들, 공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어를 입력하셔가지고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실시간 인기 검색어들이 이렇게 나오죠. 날씨가 덥다 보니까 기상청 정보가 가장 먼저 있는 것 같고요. 인증정보, 방위사업청, 전라남도는 왜 순서가 위로 올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슈가 있나? 네. 뭐 이런 식으로 인기 검색어들도 보이고요. 밑에 보시면 카테고리별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육 관련된 카테고리, 국토관리, 공공행정, 재정금융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죠. 보건의료, 뭐 교통, 환경, 기상, 과학기술, 법률, 뭐 이런 카테고리별로 그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 국가 중점 데이터는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지 볼까요? 건축정보, 교통사고, 국민정보, 뭐 이런 것들이 있군요. 재정 정보도 있군요. 부동산 정보가 제일 중점 관리터 중에 하나네. 그죠?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별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뭐 인기 데이터들도 뭐 이렇게 있어요. 아무래도 요즘 날씨가 이슈인 것 같고, 뭐 단기 예보 정보, 특허청 정보, 경찰청 범죄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카테고리에서 교통 관련된 게 있는지 볼까요? 교통, 교통 물류? 물류는 좀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카테고리를 교통 물류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교통 물류로 들어가 보니까, 뭐, 버스 정보 시스템, 음, 버스 정보인데 충청남도죠. 충청남도 중에서도 아산시만.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뭐 이사물, 화물업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데이터들이. 제공되어지는 공공 데이터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지하철,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서울 지하철과 관련된 그런 데이터들을 보여줘요. 파일 데이터가 60건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오픈 API가 16건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파일 데이터만 먼저 좀 볼까요? 네, 파일 데이터만 보면 이런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는군요. 옆에 보시면 요거는 어떤 파일 형식으로 제공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한글 파일로 제공한다는 얘기고, 뭐 혼잡도 통계, 그 다음에 호선별, 뭐 1호선, 2호선, 3호선, 9호선 뭐 이렇게 있겠죠. 호선별 승하차 인원 정보, CSV로 제공한다는 뜻이에요. 어, 그 다음에 역별, 시간대별 승하차. 이거 조금 더, 여긴 역인데, 여긴 시간대라고 하는 게 더 들어가 있군요. 역시나 뭐 CSV. 엘리베이터가 있느냐, 뭐 이런 거 있고, 주소랑 전화번호도 공개가 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공개되는 이런 통계들이 되게 많아요. 뭐, 따릉이를 보겠다. 그러면, 따릉이 대여소 정보, 대여, 반납, 승객수 정보, 뭐 이렇게 있죠. 예. 뭐, 일별 따릉이 이용 거리,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공개되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가지고 오셔서 엑셀이나 CSV나 이런 형식으로 가지고 오셔서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어, 여- 어,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분야, 뭐 교육에 관심 있다 그러면 교육 쪽, 뭐 아니면 건축이나 국토교, 부동산 이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런 관련된 것들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data.go.kr.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서울시에서만 서울시에서 또 단독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사이트가 있어요. 그거는 주소가 데이터.서울이 더 들어갑니다. 서울.go.kr이에요. data.서울.go.kr입니다. 서울.go.kr이 그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일 거예요. 그 앞에 데이터라고 하는 주소가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거의 비슷해요. 아까 그 data.go.kr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 형식들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도 서울시 관련된 것들만 있겠죠. 서울시 관련된 것들만 있을 거고, 어, 해커톤을 하는군요. 데이, 시각화 경진대회, 이런 거 관심 있으시면 팀 프로젝트 하시면서 하시면서 같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보건, 행정, 문화, 관광, 산업, 경제, 교통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있고요. 카테고리별로 있고 뭐 아까 우리 교통을 봤는데 교통 카테고리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이트가 시간 조금 접속이 좀 느리네요. 느리지? 느리면 기다리기가 네. 접속할 수 없다라는 뭐 여기서도 뭐 지하철 하고 검색 한번 해볼까요? 서울시 사이트가 뭐가 문제가 있나? 계속 돌고는 있는데 접속이 잘 안 되네요. 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여러분들 관심 분야에서 여긴 좀 넘어갈게요. 네. 관심 분야에서 데이터들을 검색해보고 데이터 프레임이 그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 어떻게 분석할 수 있나 이런 것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런 공지사항 같은 것들을 보시면서 마치, 마침 이런 게 있으니 접수가 8월 27일까지고 그러면은 그 이후에 뭔가 제출을 하면 되는 거니까 예, 우리 한번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중간 프로젝트나 팀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한번 접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국토교통부, 그 다음에 data.go.kr, 서울.go.kr. 그 이외에, 이건 우리나라 관련된 자료들이고요. 그 이외에 해외 관련된 자료들도 검색을 해보시면, 그 제공되는 그런 통계 데이터들이, 정리된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관심 분야들 찾아보시면 되고, 저희가 오늘 할 거는 그 제 GitHub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GitHub에 여러분들 빅데이터 50기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요. 여기 GitHub 리파지토리 중에서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아파트 202504라고 하는 CSV 파일을 제가 어저께 업로드를 해드렸어요. 근데 아마 이게 파일이 좀 커서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게 미리 보기는 안 될 거예요. 미리 보기는 안 될 거고, 이 파일을 이용해서 저희가 오늘 몇 가지 아파트 가격들에 대한 몇 가지 정보들을 좀 분석을 간단하게나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를 사용을 할 거고요. 어, 그 파일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생긴 파일인지. 여기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생긴 파일이에요. 아파트 2024 공사.csv라고 하는 파일은 이렇게 생긴 파일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보시면, 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는 컬럼 이름도 아니고 데이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파일에 대한 설명을 적어주는 부분이에요, 설명을. 어, 그래서 여기는 그냥 건너뛰어야 돼요. 이 파일을 읽어드릴 때 여기는 건너뛰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를 건너뛰고 나면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은 이거 보기에서 자동 줄바꿈을 좀 해제를 좀 할게요. 여기까지는 건너뛰는 부분이고요. 건너뛰고 나서 첫 번째 줄은 이건 컬럼 이름이에요. 컬럼 이름들 보시면 저기 한글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글로 되어져 있고 값들과 값들은 쉼표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값들과 값들은 쉼표로 구분되어져 있고요. 모든 값들은 큰 따옴표로 묶여 있어요. 지금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실제 안쪽에 데이터를 보시면은요. 여기서부터 1번이라고 있는 부분부터 여기서부터가 데이터인데 데이터를 보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17355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쉼표 들어가 있죠. 이거 뭐냐면 숫자인데 천자리 구분자로 쉼표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값이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값을 큰 따옴표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value와 value를 구분하는 쉼표와 그 다음에 숫자에서 천자리 단위를 표시하기 위한 쉼표를 구분하기 위해서 모든 값들을 큰 따옴표로 묶어버린 거예요. 이런 거 우리 다뤄본 적 있어요. 우리 readcsv 함수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거 설명드렸던 적 있어요. 이게 딱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파일입니다. 그래서 뭐 인천광역시도 나오고요. 서울특별시도 나오고요. 대구광역시도 나오고요. 부산광역시 뭐 이렇게 나오는 전국 데이터를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전국 데이터를. 네, 뭐 이런 자료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 파일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볼 거다. 아, 네, 자 그러면 어, 여러분들 콜앱에서 노트북을 먼저 하나 만들까요? 주피터 노트북을 먼저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4번째 파일이군요. 파일 제목을 먼저 넣을까요? 데이터 분석 14번 아파트, APT라고 할게요. 아파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할게요. 연결하고,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할게. 콜앱에서, 콜앱에서 한글 폰트 사용하는 방법. 이거를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매트플러립이나 그다음에 C본과 같은 그런 라이브러리에서 그래프 안에 한글을 표시를 하고 싶으시면 이 콜앱 가상머신 안에 한글 폰트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어, 사용하시는 방법은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우선 음,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스텝은 콜앱 가상머신에 한글 폰트를 설치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는 콜앱 런타임을 재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콜앱 런타입을 재시작한다는 얘기는 PC를 재부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폰트를 설치했으니까 그 폰트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PC를 재부팅하면 그 설치된 폰트를 운영 체제에서 폰트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런타임을 재시작하는 명령은 여기 메뉴 중에서 런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어, 세션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컨트롤 M이라고 되어 있죠. 컨트롤 M. 그래서 세션 다시 시작이라고 하시면 런타임을 다시 시작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단축키로는 컨트롤하고 M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세 번, 재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파이플럿 모듈에서 let 플럿 leave 파이플럿 모듈이 있죠. 파이플럿 모듈에서 한글 폰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까지를 완료를 해주셔야 돼요. 이 과정은 이 스텝 1, 2, 3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과정은 그 콜앱 시작할 때마다 해주셔야 돼요. 어. 그러니까 우리 이 콜앱 런타임 연결하는 거는 가상 머신을 빌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연결이 끊어지고 나면 가상 머신을 반납을 해버리는 거죠. 어.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작업했었던 중간 결과들은 다 삭제가 되죠. 그러니까 PC가 다시 포맷이 돼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야, 런타임을 반납을 해버리면.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작성한 코드들을 다시 연결해서 다시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면 폰트 설치하는 거, 런타임 재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설정하는 거, 이거는 다시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 과정은. 자, 첫 번째, 폰트를 설치하는 겁니다. 폰트를 설치하실 때는 코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 리눅스 명령어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콜앱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주피터 노트북이에요. 주피터 노트북인데, 우리가 어떤 명령어를 사용하실 때에는 윈도우를 예로 들어볼까요? 윈도우를 예를 들어보면 어떤 명령어를 실행하실 때에는 명령 프롬프트를 이렇게 실행시키죠. 그죠? 예, 터미널을 실행시킨단 말이에요.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시켜서 뭐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 뭐 SQL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입력을 하죠. SQL SQL 플러스 따라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실행하면 그 어떤 결과들이 쭉 나오게 되죠. 그죠? 음. 이거는 명령 프롬프트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명령 프롬프트에서. 근데 주피터 노트북은 이런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주피터 노트북에서 운영체제에, 어, 여기서 운영체제는 리눅스예요, 리눅스.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실행하시는 방법은 파이썬 코드와 리눅스 명령어가 구분이 되어야 되겠죠. 그냥 프린트, 이거는 파이썬 코드란 말이에요. 파이썬 코드고 리눅스 명령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알려주시면 되냐면 느낌표로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피터 노트북 안에서 느낌표로 시작하면 이 느낌표 다음부터는 프롬프트에서 실행하는 명령어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 그렇게 해서 그 명령어를 실행을 해주게 돼요. 자, 세 가지 명령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 실행하진 마세요. 이게 첫 번째 명령어고요. 첫 번째 명령어고,
두 번째 명령어는, 그다음에 세 번째 명령어는, 이 세 가지 명령어를 실행을 해주시면 돼요. 리눅스를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리눅스 명령어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어, 저희가 리눅스까지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룰 예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명령어가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이 sudo라고 하는 리눅스 명령어는요, 관리자 권한을 가져오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윈도우에서도 뭔가 그 뭐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 뭐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팝업창 뜨는 거 있죠. 그게 관리자 권한을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뭔가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관리자 권한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 sudo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리눅스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뭐 프로그램을 설치한다거나 삭제한다거나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sudo로 시작을 합니다. sudo. 그 다음에 apt-get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리눅스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업데이트하고 삭제하는 그런 명령어예요. 패키지 관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눅스에서는. 그래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삭제할 수 있고요. apt-get 다음에 install이라고 써주면 install은 뭐예요? 설치하는 거죠. apt-get 다음에 uninstall이라고 하면 설치되어 있는 걸 삭제하는 거예요. 삭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y라고 하는 거는 이건 옵션인데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관리자 권한 허용할 거냐, 뭐 폴더를 변경할 거냐, 뭐 이런 거를 물어보겠죠. 그럼 yes를 클릭해 줘야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인스톨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물어볼 때는 전부 다 yes로 대답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전부 다 yes로 대답하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게 설치할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인스톨 하는데 나눔이라고 하는 폰트를 설치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나눔 폰트가 한글 폰트 가지고 있죠. 뭐 나눔 고딕이나 나눔 명조나 뭐 이런 그 한글 폰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명령어가 그 한글 폰트를 설치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어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리자 권한으로 그 캐시 데이터를 이게 정확하게 뭐였더라?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캐시 데이터 관련된 어떤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폰트 운영체제가 실행된 이후에 뭐 설치된 폰트에 관련된 그런 어떤 캐시들을 가져온다 그러면 그런 거를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뭐 그렇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 RM이라고 하는 건데 RM은 뭐냐면 remove예요. remove. 그러니까 삭제하다라는 뜻이고요. 삭제하다라는 뜻이고 사용자 계정 폴더에서 .cache라고 하는 폴더 밑에 matplotlib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으면 그 아래쪽에 있는 모든 하위 폴더까지를 다 포함해서 지워버리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폰트 설치하고 폰트 캐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임시 폴더까지를 삭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폰트를 사용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런타임을 재시작을 해주게 되면 폰트 캐시가 다시, 운영체제에서 폰트 캐시를 다시 가져오게 되고, 임시 폴더도 다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실행할게요. 세 개의 명령어를 한꺼번에 실행을 할 겁니다. 얘는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세 가지 작업을 하는데 10초 정도가 걸렸어요. 아마
그 폰트를 다운로드 받는 시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설치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 그래서 뭐 이런 작업들을 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런 내용들이고, 뭐 폰트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FC 캐시, 폰트 캐시 정리 작업 성공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에러 나신 분 계세요? 여기서 정상적으로 실행 끝났죠? 정상적으로 실행 끝났죠? 자, 그러시면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두 번째 단계는 런타임을 재시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런타임을 여기 재시작하시면 돼요. 다시 시작. 다시 시작만 하시면 돼요. 모두 실행 다시 하실 필요 없으세요. 네.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다시 시작하는 중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시작하는 중. 다시 연결이 됐죠? 음. 자, 그러면 스텝 1번도 끝났고요. 폰트 설치하는 거 끝났고, 그 다음에 런타임 재시작하는 것도 끝났어요. 이제 세 번째 단계는 환경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파이플런 모듈에서 환경 설정하는 겁니다. 그럼 파이플런 모듈 임포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import matplotlib.pyplot splt 그 다음에 이 matplotlib pyplot 모듈에서 사용한 사용한 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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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밀리를 한글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plt.rc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리소스란 뜻이에요, 리소스. 리소스 중에서 폰트, 그 다음에 family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여기를 나눔, 다른, 보딕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폰트 이름인데, 아까 우리가 설치한 폰트 나눔이라고 하는 폰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폰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폰트를 더 이용하고 싶으시면, 여기에서 폰트 종류들을 찾으셔가지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음. 어, 사용하고 싶은 폰트 이름을 찾아가지고, 그걸 설치를 하세요. 설치하시고, 이렇게 명령어들 실행하신 다음에, 런타임 재시작해 주시고, 여기서 폰트 패밀리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얘도 실행. 얘는 뭐 프린트문이나 그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폰트가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한번 한글 폰트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그래프 그릴 때 한글 폰트가 잘 나오느냐 이거를 해보면 되는 거죠. 어, 이거 하기 전에 임포트를 먼저 할까요? 임포트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필요한 것들 다 임포트를 할게요. 럼파이, 판다스. 매트플러립 파이플럿은 이미 임포트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임포트를 하지는 않을게요. 네. 임포트 문장은 한 번만 있으면 돼요. 여기서는 C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C본 as SNS. 이제 판타스로 데이터 프레임 간단하게 만드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 판다스 점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생성 작업처를 하시면 되겠죠. 데이터 딕셔너리로 만드시고 그냥 간단하게 만들 거예요. 우선 음, 구라고 할까요? 구. 서, 우리 여기가 강남이니까 서초 강남 송파로 할까요? 서초구 강남구
자, 옆에 선파하고, 음, 그다음에 가격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숫자 3개가 있으면 되겠죠. 가격? 여기는 9천, 여기는 만, 그다음에 8,500 이렇게 할까요? 그냥 대충 한 거예요. 뭐 숫자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데이터 프레임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시겠죠?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구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요. 가격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어요. 구에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고, 그 다음에 가격에는 숫자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거 막대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뭐 PLT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C본을 쓰셔도 됩니다. 막대 그래프가 바였었을 거예요. 자, X축을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이름이 뭐예요? 구죠. 그죠? 데이터 프레임 점 한글로 구 이렇게 하면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인덱스 연산자를 쓰셔야 돼요. 인덱스 연산자. 컬럼 이름이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그 인덱스 연산자를 사용해서 컬럼을 접, 그 컬럼을 참조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럼 Y축이 그 막대의 길이가, 얘는 Y가 아니었죠? 하이트였죠, 하이트. C본에 익숙해져가지고, C본은 X축, Y축 이렇게 돼 있는데, 하이 플러스는 이게 함수들마다 파람새 이름들이 좀 달라서, 하이트였었어요, 하이트. 하이트. 하이트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가격이라고 하는 컬럼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LT, X, set, X 레이블이었죠? 맞죠? set X, 그냥 X 레이블이었나? 헷갈린다. 네, X 레이블, PLT.grid. X 레이블을 한글로 쓸까요? 뭐, 여기는 지역, 뭐, 이렇게 쓰고, PLT.y 레이블, 여기는 뭐, 가격,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PLT.show 하시면은요, 네, 어때요? 한글들 잘 표시되죠? 여기 X 레이블도 한글이 잘 표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 레이블도 한글이 잘 표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들, 여기 있는 실제 데이터들, 컬럼에 있는 값들도 표시가 잘 되죠. 네. 이제 한글 폰트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우리나라 자료들을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우리나라 자료들 안에 그 어떤 한글로 한글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래, 그런 것들을 시각화할 때는 한글 폰트가 있어야 되고 한글 폰트가 없었으면 이런 것들이 다 깨져서 보였을 거예요. 여기가 그냥 한글 폰트가 없는 경우 네모네모 그냥 네모네모 이렇게만 보였을 거예요. 근데 한글 폰트를 설치하고 나면 이렇게 한글들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 이 다음에 우리가 런타임을 다시 시작할 때도요. 런타임 다시 시작할 때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시작했을 때 요거 한 번, 설치하는 거 한 번, 그 다음에 재시작, 그리고 설정.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서부터 쭉 하고 싶은 작업들을 하시면 돼요. 네, 뭐 순서 아시겠죠? 네.
리눅스 명령어는 뭐 저도 다 기억 못해요. 다 기억 못하니까 뭐 이런 것들은 어딘가 메모해뒀다가 아 이렇게 쓰면 됐지. 그래서 해뒀다가 뭐 복붙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음. 의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리눅스에서 패키지를 설치하는 명령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그 한글 폰트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했고요. 준비를 했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아파트라고 하는 CSV 파일 가지고서 데이터 분석하는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